귀신이 만지면 그게 진짜로 느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올라타요, 몸 위로. 그러니까 진짜 잠자리 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두운 방 안. 몸 만지는 느낌이 나요. 그냥 구석구석 내 몸을. 한 여자가 기이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막 올라타요, 몸 위로. 올라타고 나면 이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새까매요. 얼마 전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귀신들. 자고 있었는데 발 밑에 여자 2명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채를 확 잡아채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날에는 이상한 형상까지 보였는데요. 벽에 이상한 문양들이 보이더라고요. 육각형처럼 한문도 아니고 이상한 무슨 불교 문양처럼 그게 벽을 다 뒤덮은 것처럼. 그런 일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는데요. 뭐 어디가 뭐 염증이 있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의사는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수아 씨의 고민은 깊어졌죠. 어디를 가봐야 되지? 물어볼 어른도 없고 주위에 친구도 없고 뭐 없는 거예요. 이어 그날 밤 수아 씨가 본 것들을 수아 씨 설명대로 묘사한 그림이에요. 수아 씨 일을 의논하는 두 사람. 절대 수아 씨가 이거 꿈이 아니다라고 확신하는데 본 것도 있고. 그 말에 한 가지 의심을 해보는데요. 가위 눌린 적 있으세요? 뭐 어릴 때 몇 번. 저는 고등학교 때 몇 번 눌렸거든요. 이어 얼마 후 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아 씨의 영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맞은 기운이 보이고. 이에 다음 날 수아 씨를 부른 무당. 그녀를 본 무당은 너 안 죽고 사는 게 용타? 무서운 말을 하는데요. 너한테 표적이 있었을 것이고 아팠을 것이고 그게 주단기가 너를 딱 친격이야. 흔히 사람 많은 곳에 있다는 주당귀. 무당은 그녀에게 한 가지 확인을 하는데요. 20대에 상이 나지 않았니? 친정아빠 돌아가셨어요. 또다시 상문이 걸렸어. 아버지 돌아가셨니? 작년에 시아버지가. 그 말에 무당은 살이라 결론을 내리죠. 엄청난 살을 맞은 살해자. 심하게 맞게 되면 3일에서 7일, 길게는 열흘까지밖에 안 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귀신은 아니에요. 귀신은 조금 더 인격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살은 해로운 기운 정도라고 보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살을 막기 위해 흔히들 부적을 쓰곤 하는데요. 보아살을 막는 부적, 역마살을 눌러주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살. 하지만 인간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었죠. 그게 살이 무서운 겁니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이상이 올 수도 있는 게 살이라는 건데. 그중 수아 씨가 맞은 살은 너희 집에 상문이 걸렸네? 바로 상문살이었는데요. 그 말에 당시 일을 털어놓는 수아 씨.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메스껍더라고요. 그냥 막 상복 갈아입고 있는데 계속 어질 하는 느낌. 그냥 뭔가 장례식 내내 그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었고 있는데 막 혼자 몸 덜덜덜덜 떨면서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그 시간이 뭔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막 헛소리도 하고. 바로 그때 일이 벌어졌던 거죠. 시댁에 이제 상이 났을 때는 좀 크게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귀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귀문. 네. 네, 귀신이 들어오는 문. 그렇죠. 네. 귀문이 열려서 어떤 귀신이든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 그때부터 수아 씨의 상태는 나빠졌고 앉아 있어도 어지럽고 누워 있어도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데 토하려고 해도 토는 안 나오고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녀는 위험한 선택까지 할 뻔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손이 너무 떨리는데 진짜 손목을 잘라야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떨림이. 남편이 다 치웠거든요. 집에 있는 거를.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아들한테 자꾸 보여. 귀신 보인다 소리 안 해? 얼마 전부터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아들. 엄마, 시꺼먼 하수구에서 나온 것 같은 아저씨가 있어요. 꿈꾼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래. 지금도 있다고. 지금은 엄마 침대 밑에 있어. 이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죠. 살을 맞았을 때는 무조건 살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아 씨의 집을 찾은 무당. 들어오자마자 머리가 아프네. 집을 살펴본 무당은 단숨에 알아채는데요. 자기 자리지? 네. 네. 귀신 욕하는데?
침대 뒤 벽에 누가 벽인데 분명히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이 뒤에서 머리채 잡기도 하고 가위 눌릴 때 그리고 또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그 느낌이 나요. 사실 그간 끔찍한 경험을 했던 수아 씨. 막 올라타요, 몸 위로. 그러니까 진짜 잠자리 그냥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시야가 가려지는데 몸 만지는 느낌이 나요. 그냥 구석구석 내 몸을 엄청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서워요. 그 느낌 자체가. 그 말에 무당이 뭔가를 늘어놓는데요. 속옷 좀 줘. 팬티. 이어 항아리에 담는 무당. 이 터에 놀던 귀들을 모아서 여기에 그들이 있으니 일로 가라 라고 유인을 할 거예요. 그러더니 귀신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인형에 귀신을 담아 넣는 것인데요. 이제 영가들을 유인을 해서 일으키는데 이제 안 일어나는 영가가 있는 거는 또 다른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인형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주위에서는 조금 빨리 그래도 가자니까 일어나서 가는데 침대 방에 있는 이 영가가 너무 안 가는 겁니다. 내 핑크색 원피스 있어? 그 말에 옷을 가져오는 수아 씨. 항아리 안에 넣어주세요. 그 후에야 인형이 딸려왔죠. 그러자 입구를 막는 무당. 이렇게 해서 영가 잠시라도 깨워서 결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본격적인 굿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무당에게 한 남자 귀신이 찾아왔죠. 나는 그냥 못 가지. 내가 니를 찜했는데 사랑한다. 이어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 귀신. 밤마다 내가 네 몸을 이렇게 감싸고 즐기잖아 너도. 나는 김수아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무당은 그 귀신을 끌어내려 하는데요. 주당의 부정에 걸리고 상문의 부정에 걸려 있던 거 오늘 썩 물려갈 테니 그리 알아라. 그러더니 수아 씨에게 방울을 들려주었죠. 몸 떨리지? 끌어. 그렇게 한참을 뛴 수아 씨. 왜 왔어 여기? 누가 왔어? 그러자 서서히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사고로 갔지? 사고로 갔지? 갔지? 교통사고로 즉사 아닌 즉사가 되고. 화가 나요 자꾸. 화가 나? 그리고 그 귀신이 수아 씨에게 붙은 건 바로 시아버지 장례식 때였던 건데요. 그 상태에서 완전 빙의였던 거죠. 왜 따라왔어?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었어? 아무도 내 맘 몰라줘. 아무도 네 마음 몰라주고 죽어서도 너무 외롭고 무섭고. 그 말에 귀신을 달래주는 무당. 너 원래 나쁜 애는 아니잖아. 응? 착하잖아. 밖에 봐. 네가 타고 갈 수 있는 배도 있고 깜깜한 저승길을 밝혀주는 등도 다 했어. 그것이 바로 무당의 역할이었죠. 풀어주고 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지가 말을 하고 싶은 걸 하고 어떤 전달을 메시지를 하고 나면 지 원이 다 풀리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으로 갑니다. 걸려있는 거 오늘 다 풀어줄 테니까 가자. 썩 나와. 나가자. 이렇게 많이 감고 있으니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수아 씨에게 맺혀있던 것들이 모두 풀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귀신을 봉인하는 무당. 한편 얼마 뒤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무당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까? 이에 두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 보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를 보시면 약간 제 운명이 보이시나요?
봐달라고 하면 받을 수는 있지.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화점 가면 사람반 귀신반인데 아무도 안 묻는데 나 혼자 아줌마 옆에 귀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그 말에 사주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요. 점이랑 사주랑은 틀려요. 점이라는 거는 신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얘기를 안 해주면은 나는 몰라. 점 본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 무당이라는 매개자가 영과 접촉을 해서 그 내용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생년월일을 묻는 이유는 신령님한테 읊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이 점사를 본다. 이분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신을 부르는 무당들. 휘파람은 신이 내려와서 앉는 한숨 소리 같은 거, 네. 신을 부르는 소리, 네. 새 방울 소리로 신을 청하는. 네. 방울을 흔드는 것도 작기는 들어오지 말고 좋은 영들만 모이라고 방울을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후 신이 들어오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봐요. 자꾸 와요. 조금만 있다가도 몸이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신호를 알려주는. 그림이 보일 때도 있고 들릴 때도 있고 물건을 지적할 때도 있고 그 가리 두르고부터 시작이 됐어. 때로는 미래가 보이기도 했죠. 교통사고가 날 사람 같으면은 이상하게 있잖아. 막 꽝 소리가 날 때도 있고. 그냥 어떤 흑백 사진 같은. 사진처럼. 그냥 약간 찰칵. 정확하게 눈에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보였죠. 네. 그건 흔히 접신이라 부르는 상태였는데요. 신이 한번 딱 치고 들어올 때 신호가 있다. 그럼 그 신호를 딱 받아 낚아채. 그럼 뛰든지 돌든지 낚아채서 그걸 움직여야 돼. 그리고 높으신 신령님들이 저에게 강림하잖아요. 그 무게감이 너무너무 힘들어. 숨을 못 쉬어요. 너무 세서. 하지만 그조차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었죠. 어떨 때는 맹할 때가 있어. 맹하다는 얘기를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나도 몰라. 안 가르쳐줄 때도 있어. 너무 안 보일 땐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 때는 저도 황당합니다. 그러면은 어디 3일 기도를 간다든가 신당에 기도를 한다든가 그럴 땐 땀을 펄펄 흘려. 그것이 무당이 일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신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도를 많이 다니죠. 그런 접신 중 최고 단계는 바로 작두. 최고의 센 장군님, 신장님이 하강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재주가 많아. 위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최고의 신이 올랐을 때 작귀잡신 다 폭파시키는 거. 그러자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제 주변에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신이 있습니까? 신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귀신도 있고 신도 있어. 귀신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요? 유지태 씨도 죽으면 귀신이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오늘 우리 아버지 기재다. 제삿날이다 이러지. 우리 귀신 밥 주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자기 식구는 죽으면 조상이 되고 남에게 보이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사실 귀신이란 인간과 아주 가까운 존재였죠. 누구나 다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누구나. 뭐 선한 귀신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쁜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유형의 기운들을 보고 우리가 귀기다, 귀신이다 이러지. 네. 그렇게 무당에 대해 알아가던 어느 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D-Day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사실 서연 씨는 내림굿을 앞두고 있었죠. 운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직감이 들고 누가 나에게 알려주고 말해줘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하기 싫은데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삼산돌기. 하늘 쳐다보고 엎드려서 동서사방으로 3번씩 절해. 그때 서연 씨가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왜 나야? 토할 것 같아. 그런데 기다렸대. 의식을 이어가는 그녀. 세상에 힘이 장사네. 힘이 장사시오. 무당은 그녀에게 한 가지 권해보는데요. 뛰어보시오. 뛰고 싶으면 뛰어봐. 무서워. 무서워요. 어떡해. 그런 서연 씨에게 나타난 누군가. 옥색 치마 입고 하얀 저고리 머리 꼬부라진 할머니인데 무서워. 불사 할머니
재석 할머니, 칠성 할머니 그런 할머니들인데 우리 제자가 아기가 몰라서 그래. 그녀는 그 모든 게 너무 두렵기만 했죠. 저희 정말 보이는 게 느껴지는 게 싫어요. 처음에는 무서웠고 진짜 안물 안굼 알고 싶지 않아. 사실 이런 현상은 오래전에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9살, 10살 때 일요일 10시 되면 그 만화 방송을 해줘요. 그걸 보고 있는데 이제 짤랑짤랑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엄마 뭐해? 하고 쳐다보면은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만화 보고 있고. 이어 학창 시절에는 실제 귀신을 보기도 했죠. 누가 옆에서 이제 턱 괴고 쳐다보는 느낌이 나고 무서워서 저는 이제 안 쳐다보죠. 창문 밖에서도 이제 쳐다보는 얼굴이 보이고 저는 항상 모른 척하죠. 또 보이는구나. 그리고 얼마 후 두 번째 삼산돌기에 온 서연 씨. 음화에 부정에 금속에 부정에 수시 요거 다 잡아봐. 하나 잡으라고. 안 하고 싶어졌어. 그녀는 갑자기 의식을 거부하는데요. 마이크 뗄래. 결국 밖으로 나간 그녀. 잠깐만 줬다 할게. 무당은 그런 그녀를 데리고 들어왔죠. 좀 벗겨내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하지 마. 잠깐만 그냥 있을게. 누가 지랄해? 그런 거 없어 그냥. 뭘 없어 없다르지. 애들 보러 가고. 잡신들은 없다르지. 지들이 원신이라 그러지. 귀신의 방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아니 안 하더라도 벗겨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큰일 나. 미쳐서 뛰어다니는 거야. 그렇게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쫓아내는 무당. 나 오늘은 해산영산으로 가는 조사. 나 안 막히고 뒤막히는 일이 없도록. 이런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서연 씨가 신내림을 받기로 한 이유는 수술을 제가 몇 번을 했나 모르겠어요. 무슨 수술을 하셨어요? 자궁근종 수술도 했었고 난소 기형종 수술도 했었고 자궁경부도 치료받았고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죠. 원인 모르게 다리가 빠진 느낌이 나요. 그리고 한동안은 얼굴 하관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병원 가면은 뭐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이유 없이 아프고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 익숙하죠? 우리가 만났던 무당들도 다 똑같이 겪었어요. 무병이죠. 사실 무병은 이 세계에서 흔한 일이었는데요. 사고도 겪었고 눈도 안 보였었던 적도 있었고 그렇다고 뭐 큰 병이 있냐? 아니 없어요. 갑자기 죽거나 아프거나 뭐 꿈에 헛게 보이고 막 귀신이 보였다 어쩌다 그러면은 여기저기 물어보겠죠. 대주 병원도 갔다가 뭐 병원에서도 이유를 몰라요. 그냥 아픈 거예요.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무병은 게 조짐이겠죠. 조짐. 그건 신이 자신의 선택을 알리는 방법이었죠. 신은 이 사람을 선택을 했을 때는 끊임없이 알게끔 뭔가 고통도 계속 주는 거죠. 무당이 되는 거는 무병이 걸린다. 신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냥 미신이라고만 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DSM이라는 진단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한국에 화병이라는 거하고 무병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때는 평범한 아이였던 서연 씨. 엄청 활달하고 친구 많고 남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뭐 반장도 항상 했었고 그녀에게는 멋진 꿈도 있었는데요.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해서 의사가 되고 싶었고.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무녀신 거 아시죠? 사실 모녀 관계였던 두 사람. 두려워. 무녀로 무업을 이어가는 거는 어느덧 40년이 되었네요. 무당인 명숙 씨는 오래전부터 서연 씨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데요. 뭐가 보인다, 들린다, 막 무서운 사람이 왔다, 뭐 가자 그랬다. 엄마 딸이라서 그런가? 그러면 저는 못 들은 척하는 거지. 처음엔 엄마도 이제 인정하기 싫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이에 한때는 떨어져 지내기도 했었죠. 집에서 띄워놓으면은 괜찮다 그래갖고 언니 집에다가 1년을 띄워놓은 적도 있어요.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습니다. 1년을 살아도 방울 소리는 계속 들리고. 두 사람은 이런 운명에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신경질 났어요. 화가 났어. 그래서 나는 신령님한테 덤볐어. 나는 할아버지 신이 주장으로 들어오셨거든. 영감탱이가 뭐 하는 거냐고. 이것도 하나 못 맞고. 뭐 때문에 자꾸 내 딸을 시키려고 애기를 건드리냐. 왜 나야? 엄마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인 거야? 왜 하필 나지? 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막아준다고 생각하고 할아버지한테 대접까지 해보고 별수를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멀리 떠나기로 한 서연 씨. 그래서 결국 이제 멀리 떨어져야겠다 해서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제가 간 게 이제 간호대학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죠. 어느 날은 영안실 실습을 가겠대요. 근데 거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는 애기 우는 소리가 nghe 들리더라고요. 냉동 창고 같이 냉동실인데. 그 후에도 이상한 일이 이어졌는데요.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서도 있었는데 그 검은 형체가 보여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제가 돌보던 분이 가세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애가 태어났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유 없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을 쳐서 내가 그 고통을 보고 굴복하게 하거든요. 이 역시 무당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었는데요. 그 거부를 하면서 이제 아들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년의 반 정도는 그 병원에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신의 부름은 강력한 것이었죠. 그걸 인다리로 논다 그래요. 사람이 죽은 시체로 다리를 만들 정도로 인다리를 논다. 사람 인자에다가 다리, 사람의 목숨으로 이제 다리를 놓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가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대신 죽는 거죠. 그렇게 나쁜 일이 계속되자 서연 씨는 이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안 되겠다고 엄마처럼 해야겠다고 하니까 네, 결정하고 나서 돌 지나고 다 나았어요. 이제 아이들 아프고 병원 가니까 항복하게 되더라고요. 이에 삼산돌기를 이어가는 서연 씨. 그때 누구세요? 자꾸 계단을 올라가라는데 앞으로 밟고 이렇게 올라가래. 밟고 올라가라고? 짝도 신령이다.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러더니 작두대 위에 서는데요. 잘 받아라. 나라 장군이시다. 내가 바다 건너왔어. 내가 우리 애기 따라서 우리 애기 잘 받아줘. 우리 애기 잘 받아주래. 말씀하셔. 잘 불려주실 거냐고. 잘 불려주지 그럼. 그러니까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잘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바로 들어온 거예요. 이어 세 번째 삼산돌기 날 소금 있어 소금? 엄마 소금 있어. 갑자기 소금을 찾는 그녀. 장례식장 생각나고 장례식장 갔다 온 차 있나? 찾아봐. 저거 어떤 거? 저 차. 그러더니 한 차를 가리키죠. 내가 몰래 씻고 팔린 데가 막아주고 장례식장 가지 말고 장례식장 같은 데 앞을 지날 때 조심해. 이상한 머리 푼 여자 보였고 장례식장 생각나. 아, 여자 초상 났다면 안 가는 게 좋아. 예. 그것이 서연 씨의 첫 점이었는데요. 그렇게 전 보는 거야. 우뚝 생각이 나고 그 모습이 보이고 느낌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게 말문이야. 참으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며칠 뒤 신굿을 잘 끝내고 제대로 잘 한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 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들겠지만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다. 살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드디어 시작되는 서연 씨의 내림굿. 명숙 씨는 무구를 넘겨주고 이어 신의 말을 전해주는데요. 오늘부터 새덕 입어서 세명패 받아서 새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될 것이야. 울기는 지지배야. 까이꺼 뭘 울고 있어. 울지 마! 애미가 40년을 불려먹었는데 까이꺼 그까짓 거 뭘 울어. 그만 먹고 살았잖냐? 그리고 얼마 후 신을 맞이하는 서연 씨. 전신자손이다. 똑바로 안 해? 천신에서 명받고 108년주 목에 걸고 오셨다. 이정성 내가 기다렸다. 우리 자손 이정성에 불리게 도와를 주마. 이어 다른 신들도 차례로 다녀가죠. 작두 대령하거라. 작두 대상이시다. 누구셔? 누구기? 네, 말씀을 하시오. 7선녀 8선녀의 우리 전신선녀. 할머니 따라온 동자들. 네, 동자들. 내가 할머니 따라다면서 심부름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딸을 보던 명숙 씨는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미안해. 엄마가 무당이라 미안해. 죽이지 말고 오래오래 살게 해줘. 할머니. 걱정 마라. 그때 시퍼런 작두가 준비되자 돼지를 메고 올라가는 명숙 씨. 인간 하나 살리는 게 쉬운 줄 알았어? 지금 그녀는 무당인 동시에 어머니였죠.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새끼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 저자 불쌍하다 이것들아! 태백산의 장군님이시다! 잘! 이어 두 사람은 함께 제물을 바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작두에 오르려 하는 서연 씨. 그 위에서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 뱃상이시다. 작두 타는 자손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밤이 깊고 마지막 단계인 구능거리가 시작됩니다. 엄마 군응이라고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한테 영향이 올까 봐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딸을 위한 엄마의 마지막 굿이었죠. 정말 열심히 깨끗하게 무당길 가라고 다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내린 굿이 끝나자 조금은 편해 보이는 서연 씨. 사람들한테 앞에서 막 이렇게 뭔가 호령을 하고 뭐 작두까지 올라가지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제가 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금수저예요? 그러게요. 무단계 금수저입니다. 무단계 금수저. 나라만신. 네, 나라만신. 꼭 되겠습니다. 자문해 주세요. 그렇게 무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는데요. 나처럼 무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자. 궁극적으로는 그런 무녀가 되고 싶어요. 그 애기는 계속 보여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지금은 이제 무섭지 않은 게 저게 보이고 들려야지 내가 컨트롤하고 방울 소리가 이제 들려야 정상인 거잖아요. 서연 씨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죠.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존재들이구나. 나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존재구나 하고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한편 얼마 뒤 아니 정말 이게 귀신 얘기하는 거 맞죠? 놀라운 사연을 접한 두 사람. 남자친구 옆에 자꾸 여자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소연하시는 분. 아니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여자친구만 보는 귀신. 그건 귀신을 보는 한 여자의 사연이었는데요. 소파 앞에서 이제 어떤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더 지나고 나서는 여기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어 집안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귀신. 싱크대 앞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안방 쪽에서 봤거든요. 이 문 구석 틈에서 가만히 서서 저희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 귀신은 늘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자 같고요. 머리는 생머리고 검은색 하나로 된 긴 원피스를 입고 있고 무늬는 없어요. 이에 기쁨 씨는 아는 무당을 부르기도 했죠. 그분이 이제 저희 집에 잠깐 방문을 하셨었는데 집을 들어오면서 기운이 너무 숨막힌다. 소름 끼친다 라고 하면서 들어오시면서 방문을 다 벌컥벌컥 열어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다. 그 말에 다른 무당들은 지독이 뭔지 알아요? 지독이라는 거 터가 센 거야. 지독을 떠올렸는데요. 아주 센 귀신 신이 아주 지독한 신들이 귀신이 들어앉아 있어. 그래서 그런 집에 잘못 가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미쳐서 나오고 돌아버리고. 귀신 중에 대장이 있어. 제일 먼저 차지한. 우리가 흔히 그걸 지방령이라고도 하고. 그때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그녀. 이 여자가 여태까지는 티를 안 냈단 말이에요. 그냥 모습만 잠깐 보이고 사라졌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의 손길이 느껴졌는데요.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들어요. 다리가 붕 들려서 침대 위로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존재를 알리려고 네. 하는 느낌이 네, 드네요. 뭔가 나한테 왜 티를 내지? 그 후 귀신의 행동은 과감해졌고 그 여자가 남자친구 위에 올라타더라고요. 그건 말 그대로 귀접이었는데요. 남자친구 몸 위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 몸 위에. 그거를 보고 제가 놀래서 남자친구를 흔들어서 깨우면은 그 여자가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동안에는 남자친구를 뭐 때리거나 뭐 꼬집거나 발로 차도 남자친구가 일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좀 답답한 마음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볼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는데 통해서 저는 건네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어렴풋이 추측은 하고 있었죠. 이게 좀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이게 뭐 유독 피곤한 날이 있다거나 그런 날은 몇 번 있었어요. 왜 이렇게 몸이 평소 같지가 않지? 약간 이렇게 느꼈던 날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아마 그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일이 계속되자 무당을 만나본 기쁨 씨. 인천 쪽에서만 한 3-4군데 돌아다닌 것 같아요. 직접 다 가본 거예요? 네네. 그분들이 알려주신 비방이라도 해보려고. 그녀는 여러 비방을 시도해봤는데요. 집 모서리에다가 막걸리를 따라서 하루 동안 두고 다음날 그걸 이제 하수구에다 모아서 버린 다음에 고춧가루를 태워서 그 연기를 집안에다 다 쏘이고 다니고.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얼마 전에 부정쑥을 태우다가 뭔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지 않았던 기쁨 씨. 그래서 제가 그냥 쉰다고 하고 들어가고 나서 저는 그냥 그때 누운 거 이후로는 기억이 선명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옆에 있다 화장대 의자를 이제 끌고 와서 거기 앉아서 얘기를 계속 마저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대뜸 저한테 거기 네 자리 아니야. 일어나는 게 좋을걸? 그건 평소의 기쁨 씨가 아니었는데요. 제 말투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경계가 좀 많이 보였다고 해야 되나? 아, 그냥 얘가 지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자기 정신을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기쁨 씨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 심리 상태도 점점 약간 나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에 그 집을 떠나기로 한 두 사람. 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약간 소름이 끼친다던가 되게 괜히 좀 오싹하다던가 그 귀신만 떨어나가고 그냥 예전에 저희 모습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러면 더 바랄 건 없을 것 같아요. 제작진은 이 영상을 한 무당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남자친구하고 있을 때 잠을 잘 때 여자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를 가면 그 귀신이 안 따라오나요? 막상 이렇게 자기 눈에 벌써 화경으로 어떻게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다까지 보였을 때는 거의 따라간다는 거가 확실하고 이사 간 터에는 제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무당을 기다리는 두 사람. 뭔가 왜 오신다니까 아까부터 짜증나. 기분이 안 좋아. 기쁨 씨는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녀는 힘들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때 드디어 도착한 무당. 많이 불안하지? 그녀는 기쁨 씨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차리는데요. 온다 하니까 불안하고 두근두근하고 지금이라도 이거 그만한다고 하면 어떨까? 맞아요. 딱 그 얘기 했었어요. 이어 무당은 누가 이렇게 개고기를 달았는데? 큰아빠요. 큰아빠가 개를 약간 도살장처럼 잡아서 팔고 먹고 그랬었어요. 지금 그 영산줄이 급살로 가장 많이 들어온다, 본인한테. 즉 억울한 넋이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런데 니한테 들어와 있는 거는 남원신. 웬 남자 귀신 얘기를 꺼내는 무당. 이 살해자한테는 좀 남자 귀신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남자 귀신이 숨어서 여자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터에다가 보이게끔 계속 조정을 한다 그래야 되나? 그 여자 귀신뿐만 아니라 남자 귀신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 귀신이 기쁨 씨를 붙잡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서부터 네가 딱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기쁨 씨를 조종하고 있었던 귀신. 충동을 자꾸 느껴. 니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이러다 진짜 너를 죽이고 자기가 죽고 싶은 거야. 이것이 흔히 말하는 빙의였는데요. 어떤 데는 진짜 폭력적인 사람, 어떤 데는 너무 아픈 사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반복을 계속해. 이게 심해지면 빙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화나는 걸 몰라요. 이게 점점 그게 강해지죠. 그 순간을 못 참아요. 과격해지죠. 폭력적이 되는 거고. 그런 와중에도 부단히 애를 썼던 기쁨 씨. 근데 네가 돌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해. 그거를 굉장히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자 귀신이 여자 귀신을 불러왔던 거죠. 죽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야하고 하게끔 만들고 귀접. 그 결과 이 집에서 4명이 살고 있었던 건데요. 4명이 귀신 놀이를 하는 거야 지금. 이에 구슬하기로 한 기쁨 씨. 무당은 먼저 부정풀이부터 하는데요. 그 후 원한을 풀어내는 고풀이가 시작되죠. 그때 남자 귀신을 불러보는 기쁨 씨. 그러자 기쁨 씨가 조금 이상해지는데요. 왜? 판 깔아주니까 힘들어? 이 기쁨이 몸에 들어와서 계속 여기를 답답하게 만들고. 얘기를 해라. 짜증이 나면. 짜증나니까 말 걸지 말라고. 그렇다고 산 사람 몸에 와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이씨, 진짜 꺼. 씨발 진짜. 그렇게 귀신과 대화를 이어가는 무당. 집에 갈래. 왜 집에 가? 너랑 있기 싫으니까. 귀신 너는 혼자 가. 기쁨이는 너랑 같이 안 가. 이어 남자친구에게도 말을 거는데요. 너도 나랑 잘 살았잖아. 너도 나랑 잘 살았잖아. 씨X야. 그래 해라. 보고 싶은 대로. 나랑 재밌게 잘 살았잖아. 나랑 잘 지냈는데 왜 나한테 가라고 그래. 그러자 그녀를 달래는 남자친구. 얘기해줘. 갈 시간 됐다 가자. 네가 뭔데 내가 갈 때 말 때를 정해. 나는 아니라는데. 저 여자만 없으면 우리 잘 살 수 있잖아. 야, 이 여자만 이제! 그 말에 남자친구도 격해지죠. 잘 살았어? 잘 살았어. 나 존나 힘들었어. 과연 이 두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 여자만 아니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잖아. 가자. 내가 너랑 같이 왜 살아? 그리고 무당은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한국 샤머니즘에 대한 리얼 취재 다큐멘터리 샤먼 귀신전이었습니다. 오늘은 티빙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샤먼 귀신전 1화부터 4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그간 음지에서만 거론되었던 귀신과 무당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특히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무당을 통해 치유된다는 점이 가장 놀랍고도 흥미로웠는데요. 이렇듯 다큐멘터리 샤먼 귀신전은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그간 우리가 외면해왔던 샤머니즘을 본격적으로 조명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 악귀를 비롯해 영화 파묘에 이르기까지 오컬트 장르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샤머니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티빙에서 이 작품 꼭 한번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샤먼 귀신전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